어려운 사안인 것도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특히 이제 대통령의 그런 지금 공백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지연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입장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석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받아서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로 조사를 마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구금 장소인 체포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인 의왕 서울구치소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좀 초췌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찍어서 공개했을 때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살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큰 변호사가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그 공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곳은 서울 서부지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예. 이 논리는 뭐 이런 거죠.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관할이 아니니 자기들은 그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적부심을 넣겠다. 예.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렇죠. 서울 서부지법에서 무려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두 번 체포영장을 이제 심사한 영장전담 판사가 둘이고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냈던 이의 신청을 기각한 판사까지.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의 법관 한 명이 뭔가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예. 서울 서부지법 그 판사 3명이나 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 영장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그 계속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방금 전해드렸듯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을 어쨌든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노 변호사님, 앞서서 뭐 특보 때 저하고도 얘기를 계속 나누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 예. 그 체포의 어떤 적법 여부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체포 적부 심사 제도고요. 이의 제기. 예,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가 체포 자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체포가 됐다라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그 위법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관이 체포가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 실무에서는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고요.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어떤 주장의 어떤 일관성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설령 체포적부심사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예. 향후 진행될 구속적부심사라든가 이런 영장심사에 있어서 체포 자체의 어떤 위법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위법성 내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오늘 밤 9시 50분에 서울구치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상황 또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의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 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렸던 건 검사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조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위가 정당했다는 주장만 반복한 건데 선택적인 묵비권을 행사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이미 1차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조서에도 기록됐지만 윤 대통령이 열람과 날이는 거부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확보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거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착보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잇따라대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겠다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진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일 담화 영상과 새초 작성한 장문의 손편지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지지와 응원에 감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보수층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의 3개월여 만에 앞섰다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60%에 육박했는데 전주보다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직무정지된 데다 체포된 상태여서 무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SNS로는 그간의 소외와 신경 등을 전하며 감성에 호소하는 투트랙 방식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구체적인 방식을 변호인단과 최진욱 전 메시지 비서관 등이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예, 도망할 염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대통령인데 네. 어떻게 도망하겠느냐. 네, 그렇게 도망할 주장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지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데서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1차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나서 2차 영장 집행까지 그 사이 네, 구속심사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에는 처음인데요. 잠시 후 1시에 서울 서부지법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 보면서 임지봉 교수, 김상훈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그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자, 김 기자, 이제 잠시 후 1시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네, 지금 가장 빠른 길을 보면요. 구치소에서 나와서 북의왕 IC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과천을 지나 우면산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 반포대교를 건너는데요. 그 버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게 될 건지 그건 아직 취재가 안 됐는데요. 네. 아마도 승합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을까 지금 전망이 되고 그 주변으로 이제 경호 차량들이 함께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요. 경찰관들이 이제 도로를 통제를 하면 23km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30분 정도, 1시 반 정도면은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공수처 이제 그 구속심사에 들어가는 공수처 검사들은 한 12시 반쯤에 이미 이제 서부지법에 들어간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거든요. 네. 예, 1시 반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2시부터 심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나 또 뭐 중앙지검에서는 당당하게 본인의 어떤 목적, 실질적인 목적 이런 목적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당연히 이제 소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명이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많이 자주 밝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적인 속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출석 관련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고 아직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 기류가 있다가 출석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출석을 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수희 평론가님,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떨까요, 지금? 네, 그 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로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방어권이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1, 2차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모두 서울지법으로 몰리면서 판사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일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건 가능치 않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쇼핑 아닙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서울지법은 안 된다. 지금 서울지법의 그 신뢰도를 계속해서 실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스튜디오 오다가 서울지법 앞을 지나왔는데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층이 엄청나게 몰려있어서 지금 도로가 엄청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서부지법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처럼 서부지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으로 하여금 그 분노가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저는 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인데요. 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몰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부터 서부지법 앞에 지지자분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지지자들한테 해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차례 해산 명령이 또 불응을 하니까 이제 9시에 아예 강제 해산을 집행을 해서 팔짱을 끼고 아예 들어 누워 있던 분들을 한 명씩 이제 끌어냈습니다. 네. 9시 반 정도에는 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또 윤 대통령이 그 이후에 또 출석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또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동 과정에서 이제 안전적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차량들이 계속 옆에서 같이 가고요. 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던 어떤 뭐 신호기나 이런 거에 다 경찰관들이 다 점검을 하고 빨리 갈 수 있게 이제 통제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취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서부지법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은 중앙지법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지 조금 예상이 안 되는데요. 거기도 후문이 있어서 또 후문으로 들어가면 또 지지자들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와 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호송 차량은 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호송차 주변에서 경호 차량이 따라붙은 형태로 그런 경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서부지법 앞에 나가 있는 기자가 이제 현장 상황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부지법 정문 앞에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그 민원실 입구 쪽에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취재진들도 지금 수십 명이 이제 취재진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다고 예, 합니까? 안에 그 통제 라인도 이제 지금 쳐둔 상태여서 지금 좀 기자들이 거기서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모습에는 이제 태극기를 든 이제 지지자들이 막 상당히 많이 몰려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 앞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은 취재진들이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할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앞으로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서부지법이 그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구치소 서울 서부지법 앞의 상황인데요.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출입구를 틀어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벌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입구에 들어눕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이 강제로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법원 근처에 또 다른 장소에 모여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서울 서부지법 심사 출석이 전해지면서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차량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지지자들이 엉켜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다고 합니까? 예, 지지자들이 지금 한 10시쯤에 다 이제 법원 바로 앞에 있던 지지자들이 좀 해산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출석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지자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맞은편 법원 그러니까 맞은편인데 도로가 있어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경찰분들도 지금 많이 투입이 돼서 지금 뭐 혹시 모를 상황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요. 예, 지금 도로 쪽에도 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찰 버스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저기가 100m 밖이긴 하지만 저기서 좀 소리를 크게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법원 안에까지도 다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 하니까 더 점점 더 커지는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앞의 상황입니다. 지금 도로 앞으로 경찰 차량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통제에 나선 모습인데 길 건너편에 있는 도로를 지지자분들이 점거를 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량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예, 저곳은 이제 차량들이 이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경찰관들이 아예 도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시에 출발을 원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15분이 지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km 정도이기 때문에 통제가 되면은 3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걸로 보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오히려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차량을 점거하면서 지금 교통의 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아마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출석 소식 이후에 많이 몰려들어서 원래 같으면 이제 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경호 차량이랑 같이 저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또 차도 앞으로까지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법원의 이제 방호 직원분들이 또 다시 회의를 좀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런 경호적인 문제 때문에 또 출발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부지법 앞의 모습입니다. 집회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지금 질서 유지에 나선 모습인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이동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 강제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강제 해산도 시켰지만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더 나오지 못하게 지금 인간 벽으로 이게 차벽과 함께 막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이제 서울구치소 인근의 교통의 통제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주말이라서 차량이 좀 많아서 미리 이제 통제를 하고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 서부지법은 원래도 차량이 많은 곳이고 또 주말이라서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지지자들이 집회 인파가 몰려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시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사 시각이 다가올수록 현장 분위기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의 출발도 점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치소 앞에서도 집회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구치소 앞에서도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또 서부지법 앞에 더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고요. 구치소 앞에도 지금 계속 경찰 수십 명이 지금 집회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차량이 나온다거나 경호 차량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고 큰 별다른 상황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서울 구치소 앞에 쪽에 이제
쪽으로 차량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북의왕 IC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거기도 이제 사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 곧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곧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차량을 타고 나올 것으로 보이죠. 예, 맞습니다. 경호 차량이 먼저 나오고 뒤에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서울 구치소의 상황 전에 보이네요. 지금 경호 차량 포함해서 4대, 5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경호 차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아까 화면에 비쳤는데 지금 이제 그 호송용 승합차가 보였거든요. 경호 차량이 아닌 아마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세 보이는 번째 차량이네요. 세 번째 파란색 차량이고 호송 차량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기에 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또 경호를 위해서 또 많은 차량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서울 구치소를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따라붙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이는 스타렉스 차량을 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의왕 IC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좀 빠른 경로로 갈 것 같은데요. 23km니까 한 50분, 55분쯤에는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그 경로에도 지금 지지자분들이 있는 걸로. 예, 이동하는 경로에도 곳곳에 지지자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탑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 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서부지법까지는 1시간 거리지만 이제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30분 안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 차량을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1시 26분에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1시 26분에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북의왕 IC 쪽으로 해서 가는 건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요.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인덕원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서울 방향으로 향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법원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윤곽근 김홍일 변호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도 지금 도착을 했다, 지금 들어갔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기서 이제 인덕원 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과천을 지나서 서울로 진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차량이 다 통제돼서 지금 다른 차량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1시 26분에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경호 차량들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보시면 파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 취재진이 따라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인덕원 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서울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조금 빠른 길로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면산 터널 쪽으로 통과를 해서 반포대교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수교차로 쪽으로 해서 다른 길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통제가 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걸로 보이고 1시 26분에 지금 구치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50분쯤, 55분쯤이면은 법원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교정당국의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시에 이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차량을 다 통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입니다. 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갑자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경우에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기간 안에 기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20일을 다 수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열흘이 부여되는 건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하고 또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는 혹시 피의자가 이제 본인의 입장이 또 변경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사에서 혹은 또 그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충돌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염려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통제를 한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경찰관이 충분히 동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지자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차도까지 나와 있었던 모습이었다 보니까 조금 더 통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보다 이제 심사가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면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 8시간 이상, 9시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따져보면 지금 밤 10시나 이렇게 돼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생각보다 그 사이에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도로 모습을 보면은 과천 쪽을 지나서 서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 이동 경로를 저희가 따라가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모두 통제된 채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교수님, 이제 잠시 뒤 2시부터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영장이 지금 150쪽 분량의 청구서라고 하는데요. 150점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청구서 치고는 굉장히 긴 청구서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첫째로 예. 이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혐의 사실들이 앞에 나오겠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도주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는 1차 체포영장 집행에서 이제 불응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주의 우려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있을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등의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증거에는 인적 증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과 어떤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상세히 이제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기타에 해당하는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인데 재범의 위험성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같으면 이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굉장히 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서 진술을 왜 거부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적당치 않고요. 오늘 정말 그동안 우리 법원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저지른 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법원 영장 도주의 염려가 있냐 빈속을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수능 변호사의 이야기 중에 애초에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그 외에도 수사권이라든지 관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다루는 평범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한 경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즉 일단 구속 상태를 피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또 기소가 된다면 방어권의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을 하든 아니면 피해자와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뭐 합의를 이루든 뭐 그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 또는 추후에 형사 절차에 응할 것이라는 확답을 함으로써 이런 구속영장의 발부를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 좀 경호를 위해서는 정문으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시 26분, 조금 전에 1시 26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스타 지지자들이 모여서 격렬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신 이 도로를 지나서 잠시 후에 서부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일반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통제는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2시에 지금 신문이 시작이니까요. 8분 정도 남았거든요. 25분 전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지자들의 집회는 계속해서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집회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부지법 앞에 호송 차량을 타고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법원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법원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윤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 보이네요. 예, 지금 보이고 아까 본 화면 아마 다른 쪽 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법원 앞에 도로에 지금 저 파란색 차량 호송차 안에 윤 대통령이 타고 있는 걸 보이고요. 도로가 통제된 상태에서 지금 법원 앞으로 정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2348 지금 보고 계시는 파란색 호송 차량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부지법 바로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예, 지금 법원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들어갔습니다. 거죠? 예, 예. 들어갔고요. 정문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도로가에 가까이 있는 정문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기 지금 취재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저기도 이제 지하도 있고 다른 방면도 지하 있다고 주차장입니까? 하거든요. 예. 지하 주차장으로 지금 호송 차량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네요. 1시 54분에 윤 대통령의 호송 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바깥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로 또 향하는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취재진들이 설치한 포토라인이 아니고 지하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에 포착은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제 취재진들이 원래 서 있던 이제 보통 출입구인데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전혀 뭐 카메라로 포착을 한다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하에서 이제 바로 법정으로 향하는 또 통로가 있을 겁니다.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걸로 보이네요. 네. 한 대가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호원들이 아마 또 이제 심사 중에도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경호 업무를 해야 돼서 아마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법정 안에는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8명이 지금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홍일, 윤갑근, 송혜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이렇게 8명의 변호사가 들어갔고요. 공수처는 이제 6명에서 7명,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6명에서 7명 정도 지금 검사들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호송차가 서부지법에 조금 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곧 2시니까 3분 정도 남았네요. 예, 구속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다.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그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염려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판사가 이제 핵심 쟁점으로 보고 판단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 그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부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도주 우려를 말할 때 관저로 도주라고 했는데 그 어떤 표현인 거냐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관저에 들어가 버리면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에 있어서 형 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도주한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뭐 온 국민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봤어요. 그러면은 2019년에는요. 100% 중에 17%가 기각됐어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요. 100% 중에 25%가 기각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사람 100명 중에서 25명만 영장이 기각되고 75명은 다 구속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다 풀어줘야죠. 그리고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 심판도 이게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나의 비상계엄은 합당하다. 판사 검사가 이것을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소추 받아서 안 된다 뭐 이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불리한 상황이 거듭될 것이고 오히려 재판부의 신비를 건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형사 소추와 형사 재판에서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지지층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변론의 방식보다는 거기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여기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조금 보충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